2014년 4월 16일 그날 언론과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2014년 4월 16일 언론은 엄청난 오보를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몇 시간 뒤 발행된 모 일간지에서는 대참사가 날 뻔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내보냈습니다. 날 뻔한 게 아니라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지금까지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와 똑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건의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듯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다음 날인 5월 19일자 동아일보 일면에는 사망자 기사를 없고 정치활동 금지 또는 대학 휴교 등 모두 정부의 일방적 이야기만 실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먹먹한 시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때는 달랐습니다. 세월호의 침수 현장에 몇몇의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생방송된 것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손바닥 TV가 그리고 네티즌 선도로 운영되는 배트 TV가 이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방송은 이 세월호 방송을 통해 삽시간에 기존의 지상파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두 개의 방송을 보고 세월호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진실은 2016년 촛불시위 그리고 국조투기 방송과 같이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이라고 심쿵한 연설을 하고 대구 국밥 아줌마가 절절한 대통령 하연설을 하고 전국의 네티즌들이 네티즌 수사대를 만들어 국조투기에 밀려드는 수많은 특종 재벌을 우리는 인터넷 방송을 보고 수없이 느껴왔습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학교에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인터넷 방송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방송은 참으로 위대한 도구이자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소위 인터넷, 생활 인터넷이란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인터넷 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듣던 노인분들까지도 이제는 서슴지 않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세월호 뉴스를 보고 국조투기 방송을 봅니다. 전 국민의 인터넷 생활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섹션TV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부천시 테크노파크 쌍용 3차 단지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오늘 현재 설립된 지 3개월에 불과하지만 사실 2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1998년 홈페이지 한무지 시대 단돈 2,000원으로 빌어 쓰는 AS 방식이라는 홈페이지 솔루션을 처음 개발했고 2000년에는 전국의 11,800여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포탈 경연대회를 열어서 단숨에 72만 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하는 한편 18,000명의 학생 기자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서울경제신문에 학교 정보화, 기업 정보화, 지역 정보화라는 주제로 ESOC 연중 기획이라는 기사를 매주 한 면씩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용으로 문화일보와 함께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자책, 이북을 무료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일과적 행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라이프 사이클 사업, 즉 오프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생활 인터넷 운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확고부동한 오프라인 시스템을 갖춘 생활 인터넷 운동만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또 대규모 일자리 창출, 그 중에서도 스마트 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인터넷이야말로 국부 창출을 위한 최고의 툴이다. 그리고 저희는 그 생활 인터넷 특징을 아래의 세 가지로 압축해 말했습니다. 생활 인터넷이 되려면 첫째, 온라인을 움직이는 오프라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둘째, 오프라인은 무조건 작은 집단이어야 되며, 셋째, 이들은 적은 비용으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서울 봉천동의 벽산 아파트는 1000세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 벽산 아파트 앞에서 창업비로 약 3천만 원의 창업비로 벽산 아파트 인터넷 방송국을 차렸다고 해봅시다. 바로 저희 섹션 TV 플랫폼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벽산 아파트라는 오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한 크지 않은 집단이며 적은 창업비로 섹션 TV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생활 인터넷 사업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뉴스? 쇼핑? 참으로 방송 소재는 많습니다. 저희 섹션 TV가 해드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섹션 TV는 아파트별로 직거래, 즉 직구 쇼핑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김치나 버섯 같은 농산물 방송을 만들어서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직구 쇼핑을 지원해드립니다. 농산물 외에도 그 아이템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 수도 구매하면 구매 단가도 떨어질 뿐 아니라 유통 단계가 없는 직구이기에 가격은 더더욱 싸집니다. 반면에 생산자가 영상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중국산이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 농가가 살고 중소기업이 살며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지역 상권이 살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저희는 옛날부터 개별 아파트 단지와 개별 학교 그리고 개별 산업단지라는 작은 커뮤니티에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 이 작은 개별 아파트 방송을 시작하려 10년 이상의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면벽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각과의 고통을 끝내고 2017년 1월 섹션 TV라는 이름으로 개별 아파트 방송과 개별 학교 방송 그리고 전국의 개별 산업단지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개별 아파트 방송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개별 학교 방송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개별 산업단지 방송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섹션 TV는 생활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